미 육군이 공수사단 한 개를 창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존하는 제82 공수사단과 제101 공수사단 이외에 추가로 제11 공수사단을 창설하여 3개의 공수사단을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 육군성 장관인 크리스틴 엘리자베스 워머스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 5월 5일 미 알래스카 육군의 제11 공수사단을 재편성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상원 의원이면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댄 설리번 의원은 자신의 공식 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알래스카주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의 질의에 미 육군 참모총장인 제임스 맥컨빌 대장이 답변한 내용을 포함한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편성은 미 연방 2019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된 미 육군의 북극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부연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알래스카에서는 미 육군이 이상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을 실시를 진행한 것이 식별이 되곤 했었는데 이것이 제11 공수사단의 창설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으로 이제 결론이 맺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 편성이 되는 제11 공수사단은 현재 알래스카에 배치되어 있는 알래스카 육군 예하에 이제 배속이 되어 있는 포트 웨인라이트에 주둔을 하는 제25 보병사단 제1여단과 엘멘도르프 리차드슨 합동기지에 주둔을 하는 제25 보병사단 제4여단을 각각 제11 공수사단 제1여단과 제2야단으로 재편성하여 창설한다고 합니다. 25 보병사단 제4여단은 원래부터 공수부대였고 제1여단은 기계화 보병부대이므로 부대가 아마 재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단 편제를 갖추기 위해서 알래스카 주 방위군인 제207 다기능 훈련연대와 제297 보병연대 제1대대 그리고 미 육군 예비전력인 제196 보병여단 제2대대를 묶어서 하나의 보병여단을 추가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투항공여단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제25 전투항공여단 제1대대와 제25 항공연대 D중대를 확대 개편을 하면서 AH-64 공격 헬기 2개 대대를 편성할 것으로 보이고 워싱턴주 제16 전투항공여단 제52 항공연대 제1대대를 일반 지원 항공대대로 편성을 해서 통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단 지원 여단으로서는 기존에 있던 297 지원 전대를 재편성해서 지원 여단으로 편성을 하고 예하에 제19 전투근무지원대대와 제59 통신대대 그 다음에 제411 공병대대 비중대를 아마 대대로 증편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 소속인 제49 미사일 방어대대는 임무 성격상 11 공수사단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사단 규모인 알래스카 육군을 예하에 있는 각종 잡다한 부대를 이제 재편성을 해서 공수사단으로 이제 재창설을 하면서 지휘 계통을 단일화하고 일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육군이 공표를 한 북극 전략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알래스카 육군을 편성을 다시 해서 장비를 현대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을 준비를 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랭 지역에 특별하게 훈련된
있는 그 부대원과 전투 여단의 장비를 갖춘 2성급 G부의 다층 영역 작전이 가능한 부대를 창설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구권에서 확장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위해 군수 보급 체계를 대폭 개선을 한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부대원들과 그 부대원들의 개별적인 훈련과 부대 자체의 전술적인 집단 훈련을 개선해서 북구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악 및 고지대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북구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 기지들과 각종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미 육군 소속의 군인과 그다음에 민간인 그들의 가족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알래스카 육군에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 자살 사건을 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는 그런 부연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제11 공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1943년도에 창설이 돼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했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6.25 한국 전쟁에도 예하의 187 활공보병연대와 제674 공수야전포병대대가 참전을 했었습니다. 이 187 보병연대는 현재 미 육군의 제101 공수사단 예하 제3여단에 이제 편제되어 있는 1대대와 3대대가 모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187년대 3대대 같은 경우에는 1950년 9월 20일 한국 김포에 도착을 해서 미 해병대 제1사단에 배속이 되어가지고 숙천, 선천, 영주, 개성, 원주, 인제 등에서 전투를 수행을 했고 1955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포트 브래그에 철수를 해가지고 1958년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도에 미 육군이 UH-1 휴이와 CH-47 치누크 헬기 등을 활용을 한 공중 강습 부대 개념을 이제 실증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부대로 이 부대를 재창설을 했다가 1965년도에 해체를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6.25를 참전을 했던 187년대 제3대대는 제101 공수사단에 배속이 돼서 베트남 전에 투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1 공수사단이 사단 편제와 건제를 유지하면서 실제 전투를 수행을 했던 마지막 전역은 6.25 한국전쟁이 되겠습니다. 제11 공수사단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 육군이 제11 공수사단을 재창설하는 것이 새로운 북극 전략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고 필요하다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발표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북구권과 러시아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지만 북구권과 중국을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구권이라고 한정을 할 것이 아니고 미 육군이 한랭 지역과 고산지대의 전투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을 연결시키는 부분은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공수사단이 북구권만이 아니라 극동 지역을 작전 지역으로 삼는다는 말이고 또한 미 육군이 이 알래스카 육군을 재편성을 하면서 굳이 공수부대로 재편성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만약 북한이 남침을 하여 휴전 상태가 깨지게 되면 법리상으로는 유엔 사령부를 구성을 하는 휴전 직전에 편성이 되어 있던 모든 예하부대가 다시 한반도에 집결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재창설되는 미 육군 제11 공수사단도 6.25 참전부대이므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현역 부대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래스카 육군이라는 이름으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즉각 참전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 육군이 알래스카의 공수사단을 재창설하는 것이 한반도를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한반도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의 명칭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 굳이 제11 공수사단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상황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 육군이 2021년 1월에 발표를 한 북극전략 개요 설명서에는 미 육군이 1951년도 한국전쟁 초기에 경험을 했던 산악전과 할랭지 전투의 경험으로 콜로라도주에 있는 캠프 카슨의 산악전과 할랭 지역 훈련 전투 사령부를 창설했던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 기존의 알래스카 육군 이하에 있는 여러 부대를 이제 통합을 해서 제11 공수사단을 이제 재창설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전력의 증가나 증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을 부분은 아니지만 그 여파로 두 개의 여단을 11 공수사단으로 넘겨주는 제25 보병사단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결국 태평양 육군의 긴급 배치 신속 대응군 역할을 하는 제25 보병사단 예하에 총 4개 여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2개 여단이 제11 공수사단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25 보병사단에 2개의 여단이 보충이 돼야지만 기존의 전력과 동등한 전력이 됩니다. 즉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미 태평양 육군의 2개의 현역 전투여단 또는 주방위군 여단이 이동 배치되거나 배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미 태평양 육군의 전력이 증강된다는 것이고 특히 제11 재창설되는 11 공수사단과 제25 보용사단은 6.25 한국전에 참전을 했던 참전부대라는 점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